어, 권선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북한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면서 국방부 장관을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이 말은 그냥 떠보는 것이죠. 정말 대통령직을 더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어차피 그 임명을 해도 다들 지금 분위기상 지명해도 너 고사할 거지?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당연히 고사할 거 알고 현실을 직시하라면서 떠보는 것인 거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검사 출신인데 대통령 못 해보고 총리도 못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지도 알고 알면서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고. 그리고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전 대표도 책임질 것은 책임지되 비굴해져서는 안 된다 했는데 한덕수한테나 그런 해당되는 얘기예요. 대통령께서는 책임진다고 하셨습니다. 비굴해진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렇게 배신하면서 비굴한 배신자가 된 적도 없습니다. 지금 비굴한 배신자가 누군지 알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비굴한 배신자 대해서 안 된다. 이거 한동훈계를 얘기하는 건데 저격하는 말인데 어쨌든 비굴하게 대통령직에 연연하지 말라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의 비리들에 대해서는 지금 밝혀진 것이 없는데 지금 별거 아닌 것 같고 굉장히 크게 부풀려가지고 계엄도 안 했는데 계엄인 것처럼 이거 문인만 계엄했지 요거는 정말 뭐 스펙트럴이 없었기 때문에 계엄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우기는 것 뿐이죠. 계엄이라고. 이때다 싶어서 대통령 권한대행 되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포텐셜도 없는 사람이 나대고 설친 것이 계엄의 그런 술수, 획책이 있었던 사건이죠. 어쨌든 이렇게 띄워준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거야. 뭐 예상을 했던 것이고, 뭐 기대를 안 하는 것이고, 물론 그것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거는 본인들이, 그 끝을, 겪어보면, 직접 겪어봐야, 또 직접, 배신을 또 해봐야, 또, 네,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죠. 지금 2022년도 5월에 취임을 하셔서 계속 제 배신의 연속이었다가 이번 계엄 사태를 운을 띄운 것도 국방부 장관이고 또 여러 사람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 운을 띄운 사람을 제가 다 말을 하진 않겠지만 미안해서 지금 아무리 그거를 실드를 쳐줘도 그 실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운을 띄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혼자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무회의가 11명이 의결 정도수가 맞춰졌기 때문에 의결 정도수가 안 맞추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맞춰준 것이 한도수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싶어서 맞춰준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그 검찰이 지금 국회에 투입했던 이진우 수방사 소환해서 조사 중입니다. 수방사 사령관, 수도방위 사령관이 지금 조사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수도방위 사령부는 어, 굉장히 헬기의 국회 상공 진입을 보류했고 가결될 거를 도와준 그런 계엄사령부가 승인을 요청을 여러 번 해도 보류한 방해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수방사는 분명히 한덕수의 지시를 따랐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수방사 수도방위사령관을 지금 국회에 투입해놓고선 헬기는 또 이중 플레이로 오지 못하게 막고 보류를 한 게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입니다. 그러면은 국회에 투입했으면은 인력 투입을 원하면 헬기가 보류가 되면 안 되는데 지금 헬기가
출동하는 헬기가 오지 못하게 막았단 말이죠. 특수작전 항공단 602 항공대대도 국회 진입을 위해서 수방사에다가 진입하겠다고 승인을 요청했는데 그거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시간을 굉장히 끌었습니다. 보류를 시켰기 때문에 국회 진입한 그 수방사 그 부대원들이 편의점에서 배나 채우고 그냥 대충 서 있다 갔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진우 수도 방위사령관이 누구의 지시로 그렇게 이중 플레이를 했는지 계엄군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면서 계엄군이 또 국회에 또 일부는 또 진입해 있고 유리창까지 깨면서 뭔가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을 했단 말이죠. 이런 이중적인 플레이, 삼중 플레이는 조사에서 밝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진우 이 사령관이 지금 영장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군내 구금시설에 수용이 되어 있고요. 그냥 아무런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왜냐면 입이 10개를 할 말이 없잖아요. 본인이 거짓말하고 이중 플레이인 거 불면 한독수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냥 말을 안 하니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군사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진우 사령관에게는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한독수의 지신 것이 빨리 1시간 내로 밝혀져야 된다. 네, 촉구드립니다. 예, 어쨌든 총알도 없었던 총을 총기라고 이렇게 우기는 자들은 뭔가 진짜 총이고 총알이 장전돼 있다. 요것을 좀 바라고 그것을 이제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총에 총알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를 전제로 출동했기 때문에 이것도 계엄군이다 볼 수도 없고 계엄령이다 볼 수도 없다. 총알이 없기 때문에 총이라고 볼 수가 없고 장난감 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12월 3일 날 CCTV를 접속을 했는데 수도방위사령부가 소속 군인이 접속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도방위사령부는 CCTV를 한참 몇 시간 전부터 접속해서 뭔가 체크를 했어요. 그 비포 애프터를 확실히 하고 싶었는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상황이 어디가 만약에 붐비고 어디가 조금 좀 수도방위사령부가 작전을 짜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려고 본 것 같은데 막상 수도방위사령부는 헬기 진입을 막았고 보류해서 46분이나 지체되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수도방위사령부는 국회에 진입을 했어도 진입을 한 것도 아니다.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먹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유리창 깬 거 외에는 별로 한 것이 없다. 다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통과를 못 시켰다면 모르겠는데 통과를 시켰고 계엄 선포 전에도 10시 26분까지 142차례 CCTV를 들여다봤으니까 누가 정확하게 들여다봤는지 이것도 총리실 직원인지 참고를 했는지 누가 참고를 했는지를 체크를 정확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상계엄 발표된 직후 10시 35분쯤에 국회 의사당 근처만 열람했어요. 그러니까 수도방위사령부가 이미 국회를 진입하기 전후 비포 애프터를 CCTV로 체크를 했다라는 것이고 병력이 철수한 지 한참 지난 새벽 3시 48분까지 또 706차례, 6차례나 CCTV, 서울시 CCTV 접속해서 열람을 했단 말이죠. 그럼 철수한 이후에도 왜 계속 열람을 했을까? 이거는 철수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범인이 범행 그 현장에 다시
들어가 본다고 하잖아요. 범행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고 하듯이 뭔가 범행 현장에 다시 CCTV로 지켜보듯이 706차례나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CCTV만 계속 보면서 뭔가 참고하면서 작전을 짰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병력이 철수했는데도 계속 접속을 했다라는 거는 뭔가 그 이후의 상황 판단을 어떻게 되나, 시민들이 아직도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체크한 데다가 뭔가, 빨리 현실 그 상황을 판단해서, 이 정도쯤이면 실패한 거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될 수 있겠다 할 정도만큼 체크를 확실히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서 이제 대통령 권한이 정지가 만약에 되면은 이제 이 대통령 한독수가 뭐 기념으로 막 손목시계를 막 제작해가지고 세금 낭비를 또 한다던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하면서 손목시계라든가 뭐 벽시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작을 해서 또 세금 낭비를 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또 우려가 되는 상황이 있고, 여태까지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날부터 22년도 5월부터 한덕수가 별로 한 게 없어요. 경제 살리거나 하는 것보다 주저앉히는 일이 더 많았기 때문에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돼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제 폭망할 수 있게 또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한덕수는 지금까지 보안 행보로는 경제는 안 맞는 사람이다 전공을 했는데, 살리는 것에는 그래 능력이 없는 것을 이미 몇 년 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부적격이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입증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본인이 그런 해제를 할 수 있는데도 해제를 안 했기 때문에, 왜냐면은 본인이 계엄령 선포 직전 그 국무회의 11명까지 맞춰줬고 11명 안 맞춰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부서를 했는지, 근데 부서도 안 했어요. 그럼 부서도 안 해놓고선 계엄령 선포를 하게끔 방임방조했고 협력을 했고, 계엄령 선포하고선 즉각 해제 가능해요. 그럼 부서도 없기 때문에 즉각 5분 내로 10분 내로 해제가 가능함에도 해제를 안 했기 때문에 CCTV만 시청하면서 즐겼다라는 거죠. 계엄령을 즐겨서 대통령 권한대행되는 시간만 벌었다라는 것입니다. 총리까지 탄핵소추가 돼서 직무가 정지가 되면은 이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순, 이제 국방부 장관 순으로 가는데, 지금 공석이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공석은 빨리 자격 되시는 분들은 지명을 받으셔가지고 대통령 권한대행 그 순번에 따라 순위에 따라 서열에 따라서 권한대행을 맡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수습이 조속히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선관위의 세습, 고용, 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폐, 그리고 이제 군인들의 모든 그런 태엽 있죠. 게으른 거, 뭐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또 점검을 하면서 두루두루 좀 안정되게 전국을 이끌 수 있도록 뭔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롭게 또 이렇게 뭔가 좀 잘 절차대로 돼야 해야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부터 굉장히 하자가 많고 흠결이 많다.
그래서 굉장히 프로세스대로 이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굉장히 지금 리스크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한독수는 뭔가 총괄을 해서 진두지휘할 정도 실력과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성과도 내고 뭔가 공정하면서도 좀 이렇게 단기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그런 뭔가 탁월한 능력을 그리고 그런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분이 그래도 이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대통령 권한대 하면 안 되겠다. 아주 위험한 사람이 한독수다. 김앤장의 신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네, 계엄군이 대한민국 국회에 출동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그 헬기를 이용하는 건데 그 헬기를 이용하는 것을 수도방위 사령부가 보류시켰고 시간을 지체하고 최대한 시간을 벌었다. 근데 지금 그것으로 여러 가지 뭔가 의심적인 부분이 있어서 체포가 되긴 했는데 지금 이 사령관이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이 헬기 진입을 막으면서도 굉장히 조사에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 증거인멸 도주 우려 있다고 보고 군사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서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피의자 신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 진입하라는 그런 하명을 받았는데 국회에 진입하는 헬기를 막은 게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이니까 뭔가 처음부터 실패하고 싶어서 출동시킨 거나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빠져나가고 싶어서 대통령 이제 탄핵시키고 뭔가 승진하고 싶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만들고 싶어서 지금 수도방위 사령관의 헬기 진입을 보류시키고 막은 거다. 그리고 국회에 가서 막상 한 일은 없고 유리창 깬 거밖에 없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수도방위 사령관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덕수라고 그거를 지시 때문에 따랐다. 이것을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계엄령에 대한 것에 뭔가 좀 이중 플레이를 넘어서 국민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 승진 출세하는데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한덕수 또한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고 싶어서 5분 10분이면 해제할 수 있는 것을 회의록도 없고 부서도 없는 그런 계엄령을 선포하게끔 방임방주 협력을 했고 대통령 권한이 되고 싶어서 5분 10분이면 대통령 없이도 국무회의만으로도 해제할 수 있는데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속여가지고 지금 해제 안 했다. 해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 했기 때문에 한덕수에게 큰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덕수는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을 속였어요. 분명히 10분 내로 충분히 해제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가만히 CCTV나 쳐다봤다. 그게 한덕수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방사가 조사를 받고 있지만 사령관 조사받고 있지만 여러 차례 헬기 진입을 승인을 보류해요. 그러면서 또 국회 진입은 하겠다고 나서서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먹게끔 하는 것이 이진우 사령관입니다. 그럼 뭔가 뇌물을 받았거나 한덕수로부터 뭔가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을 제안을 받았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국민을 볼모로 이런 사태로 벌일 수 없다. 국회를 접수할 생각도 없이 국회 접수하는 척만 한 거잖아요. 연기한 거잖아요.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속이고 국무위원들을 속이고 겁박을 해서 대통령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서 탄핵을 시키고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출세하게끔 하는 지금 짓을 이진우 사령관이 했기 때문에 좀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조사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됩니다. 조사 결과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아니라 그냥 뭐 처단한다, 처분한다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그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이 있어요. 내란도 아니죠. 이거는 편의점 라면 습격 사건일 뿐인데 이 기획자로 추정되는 노상원 씨 긴급 체포가 필요하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조사단이 방금 그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매일 통화한다는 거예요. 친분이 아주 있고 그리고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동원하는데도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인데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6441기로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으로 재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계엄령 해제를 공식화 발표할 때까지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계속한 거예요. 노상원이. 그리고 더 이상 작전이 없다. 작전은 끝났다. 종료되었다. 이런 것을 관련 통화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굉장히 일을 벌였다. 그래서 김용건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김용건과 노상원이 일을 벌였다. 한독수의 지시로 그것이 밝혀진 거죠. 그리고 계엄 포고문까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민주당 조사단이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보사령부가 왜 개입을 했을까? 그리고 왜 김용현 전 장관과 수시로 통화를 했을까? 그 다음에 왜 내란 사건 전후 그전 통화보다 더 많이 통화를 했을까? 그 다음에 계엄 해제하기 직전 다시 통화를 해가지고 더 작전을 할까 말까 문파한 것인가 아닌가 더 밀어붙이나 말나 이것을 논의하면서 굉장히 이 사건의 핵심 키워드, 이 사건의 중심이다 이렇게 볼 정도로 굉장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굉장히 1대1로 뭔가 일을 벌였다라는 것이 밝혀져서 긴급 체포가 필요한데 해외로 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출국 금지를 이런 사람은 안 하는지 굉장히 의심쩍다, 미심쩍다라는 거고 헌법상 그 2순위 권한대행자가 있잖아요. 최상무 그리고 이주호 뭐 국무위원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자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서 직무를 대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순서가 있고 이 수도방위 사령관도 참 국회에 진입을 한다고 신용만 하고 사실상 안 한 거나 마찬가지고 헬기까지 투입을 못하게 방해를 했기 때문에 시간을 끌었고 군인들이 라면이나 먹게끔 지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노상환 전 정보사령관과 지금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전 장관에 대해서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고 그 위에 윗선이 누가 개입이 되는지가 철저히 밝혀져야 묻히면 안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